삼도인 침구 요교를 교과서 삼아서 진행하는 삼침 아카데미. 이번 시간은 제19장 종착문 함께 고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착문의 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습창, 위창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 열창, 실창이라고도 하며 세 번째 증은 기창, 네 번째 증은 수창, 그리고 다섯 번째 증은 곡창, 이렇게 5개의 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먼저 습창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종착문에서 종창이란 어떠한 징후를 말할까요? 한자풀이부터. 종자는 종기, 부스럼, 붓다, 부정, 부기 등을 의미하는 종, 창자는 배부르다, 창자, 창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창증이 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종, 부기라는 말은 부종, 한의에서 쓰는 용어로 몸이 붓는 증상, 심장병이나 콩팥병 또는 몸의 어느 한 부분의 혈액순환 장애로 생긴다. 부기, 의학 용어로 부종을 의미하는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부기라고 한다. 창증은 한의에서 쓰는 용어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뱃속이 그득하고 폐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 다른 말로 창기라고도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창증, 이것을 두산백과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창증, 배설 기능의 변조로 인하여 초래된다. 증세는 입맛은 당기나 대소변이 고르지 않아 뱃속에 액체나 가스 등이 차서 부어오르며 따라서 숨도 가쁘다. 때로는 열도 난다. 자,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즉 부종, 부기, 창증 등은 이러한 해설을 종합해서 종착문의 종창이란 어떠한 병을 말하나? 역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빌려왔습니다. 종창, 의학 용어로 부기의 전 용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착문을 토론하고 있잖아요. 종착문의 종창은 영문 표기로 스웰링, 한의학적 용어 종창은 영문 표기로 스웰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스웰링이란 어떠한 병을 말할까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스웰링을 찾아보았습니다. 스웰링, 우리말로 종창이라고 하는 것. 스웰링, 종창은 organs, 장기, 스킨, 피부 또는 other body part, 기타 신체 부위의 enlargement, 비대입니다. 티슈, 즉 조직의 플루이드, 체액이 빌드업,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엑스트라 플루이드, 여분의 체액은 단기간에 걸쳐 급격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이 부었다라고 말할 땐 의학적으로 두 가지 용어를 쓸 수 있다고요. 서의학적 용어로 스웰링 또는 이데마. 그런데 이데마는 국소 부위의 부종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광의적으로 표현할 땐 이데마가 아니라 스웰링이라고 한다. 스웰링, 이데마. 같은 의미이지만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제19장 종착문의 습창, 위창에서는 어떠한 증을 논하고 있는지 습창, 다른 말로 합통위, 위창이라고도 한다.
배가 더부룩하고 위완이 아프며 코에서 초치, 즉 단내, 구취 등이 나서 음식에 방해되며 대변난을 소화하는 증이니 곽향정기산 또는 목향순기산증을 찾아볼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법으로는 위폐인지라, 기해를 영이라는 것은 기해가 인맥에 속하는 경혈이잖아요. 그러면 저 하복에서 위로 올라오죠, 유주로가. 그런데 그것을 45도 각도로 올라오지 마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거슬러서 놓는 것,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영수보사할 때 수, 그것은 환영한다 라는 의미로 유속을 빠르게 한다라는 기분, 침 찔렀다고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한 기분으로 놓는다. 어쨌든 영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법이다. 기해를 사하고 양곡을 보하고 임읍 함곡을 사하라. 그런데 기해를 빼고 해계를 보하는 것을 추구하면, 그렇죠, 위정격이에요. 양곡 해계를 보하고 임읍 함곡을 사하라. 그러니까 삼두인께서 제시하신 요법은 위정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정격, 양곡 해계 보. 우리는 자석으로 바늘 대신 삼침을 구사하니까 참파의 일티 네오디눔 연구자석 N극면이 닿도록 부착한다. 임읍 함곡을 사한다. S극을 부착한다. 이 병증의 원인을 한마디로 삼두인께서는 위가 패배했는지라, 밥통 위, 패할 패, 위패인지라, 그 원인으로 인해서 갖가지 증상, 즉 배에 체액이 축적되고 배에 가스가 차고 음식이 내려가지가 않고 더부룩하고 때로는 아프고 똥도 잘 안 나오고 위정격서 그러셨는데, 찾아보니까 gastroparesis라는 병이 있어요. 위마비증인데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 식도에서 위 사이에 가락지 모양의 근육이 있죠. 그것은 분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와 십이지장 사이에는 파이로릭 스핑크터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로릭 스핑크터, 이것은 유문, 즉 분문은 위로 내려간 음식이, 위 밥통으로 내려간 음식이 식도로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여기 유문 부위의 그 가락지 모양의 근육은 위장의 음식을 한꺼번에 소장으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십이지장으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조금 쏟아내고 잠고, 조금 쏟아내고 다시 잠고,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조금씩 음식을 흘려보낼 때마다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조금만 열려있고 꽉 오므러져 있어.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꽉 오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배가 빵빵해지죠. 체액은 그대로 갇히고, 그래서 체액과 유체와 먹은 음식물이 닫혀 있는 거예요. 발효는 계속됩니다. 배가 빵빵해지죠. 가스를 차죠. 이걸 위마비증이라고 합니다. 위마비증을 다른 말로 delayed gastric emptying이라고 합니다. delayed gastric emptying, 자연 위배출이라고도 하는 gastroparesis, 위마비는 스토머크, 위가 푸드, 음식을 normally, 정상적으로 비울 수 없는 unable to empty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고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 나고 우르릉 꽝꽝 천둥 번개치고 그러는 거예요. 삼두인은 한마디로 위가 패배했어. 위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책임은 초경명조, 위토경의 경기인 양명조가 하는데, 양명조가 그 일을 못함으로 하위 기관인 밥통이 그만 망가졌다. 그래서 위정격을 제시하신 겁니다. 위마비의 증상을 보겠습니다. 위마비, 즉 위지연 배출, 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먹을 때 매우 빨리 포만감에 이른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 안 내려가니까
메스껍다, 구토, 식욕상실, 체중 감량, 팽만감, 위 복부 통증 또는 불편, 속쓰림, 그리고 변비. 유체 축적으로 인한 메스꺼움은 물을 몇 모금 마신 후에도 구토를 유발할 정도로 심해질 수 있다. 왜 아니겠어요? 위가 꽉 찼는데 위에는, 밥통에는 물도 많이 차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갈증을 못 느끼는가? 아니죠. 이게 배출이 안 되니까 다른 세포기관은 물 부족이야. 복부에만 물이 차 있어. 가스만이 아니라 물도 위에 다 갇혀 있으니까, 수분이.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은 물을 못 마셔서, 물을 못 먹어서 갈증이 난다. 그래서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먹으면 먹은 것보다 더 많이 토한다. 습창, 위창의 병증은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양명조 기운으로 위장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게 다시 회복시켜준다. 위정격으로. 성인의 최강 질병은 일반적으로 위마비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여기 그림 잘 봐주세요. 여러분, 왜 삼침법이 위대한지 아시겠죠? 여기 위마비증은 서의학적으로 어떻게 처치를 하냐면 제1의 선택, 약물에서는 제1의 선택이 돔페리돈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상품명으로는 한국 잔센에서 나온 얀센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저는 짠센이라고도 합니다. 그 얀센에서 나온 모티리움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 모티리움이라는 약은 위장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돔페리돈, 모티리움을 복용해서 유문 부위가 다행히 열리면 그러면 시원하게 내려가는데, 이게 다친 게 안 풀리면 식도에서 유문 부위까지는 모틸리티, 위장 연동 운동이 왕성해지는데 안 내려가니까 배가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약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러면 전기 충격기를 몸에 삽입을 해서 그 유문 부위를 자극하는 요법이 있어요.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유문 부위 잘라내고 스텐트 박아야지 뭐.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완전히 기능 상실이 되었다, 다친 게 전혀 열리질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서기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 몸의 소화기 시스템,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은 밥통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패라심파데틱 너브, 즉 부교감신경과 심파데틱 너브, 교감신경이 뇌의 명령을 받아서, 오더를 받아서 수행합니다. 뇌가 바구스 너브, 미주신경을 통해 명령을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에 하달을 해요. 즉 먹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걸 중심 역할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중심 역할, 셀리악 갱글리온, 한의학적 용어로는 중환혈청.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20장 적지물 중에서 이번 시간은 강론 세 번째증 비기, 답답할 비, 기운 기, 비기라고 하는 병은 달리 비장 덩어리병이라고 합니다. 이 해부학적 구절을 보세요. 여기가 중환혈초예요. 만약에 중환혈의 장침으로 뒤에 쭉 찌르면 어디에 닿게 되냐면 복강신경절, 셀리악 갱글리온이라고 하는 복강신경절이 있는데요. 그 복강신경절에서 췌장, 비장, 위 등등으로 연락되는 신경망이 이어져 있어요. 서의학에서는 복강신경절에다가 약침을 넣는 거예요. 간, 위, 비장, 췌장, 신장, 소장, 대장, 심지어 폐의 운동까지도, 폐의 기능까지도 셀리악 갱글리온이 총컨닥 지휘를 해요. 그런데 위마비증은 다른 말로 체강, 즉 셀리악 갱글리온 디지즈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통 하나만 보고 치료하는 요법은 서의 요법이든지 한의 요법이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뇌로부터 그리고 각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의 장기들과 연락되어서 연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소화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을 총괄 지휘하는 셀리악 갱글리온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바구스 너브 그리고 심지어 시상하부, 뇌수체까지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을 일깨워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삼진법은 시스템적 요법이에요. 양곡 해계를 보하고 임읍함곡을 사해서 조경명조 위토경의 양명조 기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축적된 건 회수하고 또 셀리악 갱글리온 중환혈이 조경명조 위토경의 모혈 아닙니까? 위정격을 넣는다는 얘기는 모혈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정격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게 뇌로부터 소장, 대장에 이르기까지 그 시스템적 연동운동에 부조하니까 그렇죠. 이것은 사관을 따줘야 돼. 합곡 사하고 태충을 사하는 사관을 따준다. 막힌 걸 뚫어준다. 그런데 위장장애는 지금 위허증이잖아요. 위허증이기 때문에 사관을 다 따기엔 병원 고쳤는데 사람이 죽었다 될 수가 있으니까 삼두인께서 즐겨 쓰시는 간중방, 즉 태충은 보하고 합곡은 사한다. 여기 위정격을 넣는다. 양쪽에 다 넣는 거예요. 한쪽만 넣는 게 아니라 양쪽에 위정격을 다 넣고 양쪽에 다 합곡, 사, 태충, 보 이걸 추가하세요. 그러면 사통팔달의 기능이 다시 회복됩니다. 삼두인께서 위폐인지로 위정격 써. 그런데 우리는 삼두인께서 주신 종잣돈으로 장사를 해보니까 이문을 남겨보니까 그렇죠. 간접적으로 사관을 따주는 방법을 추구하면 더 좋겠구나. 그래서 위정격, 간중방을 함께 적용한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열창, 실창 두 번째쯤 함께 토론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